진짜로 이 나라를 거덜내려고 탄핵을 한 것인지, 계엄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부정선거도 밝히고, 정말 문제가 많은, 그건 나중에 밝혀질 겁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게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기회가 국민들께 우리한테 주어져야 되고,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물론 헌법재판관이 하시는 거지만, 근데 너무 짧아요. 3개월 동안에 어떻게 이런 모든 증인신문과 이런 것들이, 저는 형사권을 많이 진행한 사람입니다. 형사에서 무죄 하나 받으려면 시간이 2년, 3년씩 걸려요. 근데 대통령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되지만, 해야 될 증인신문이나 기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계엄을 왜 열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선거가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그거 우리가 다 브리핑 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지면은 국민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충분히 저희 생각에는. 그러면은 뭐 제가 좀 너무 과격하게 말하면 그 신문에 나볼 거기 때문에 제가 저거하게 말씀드리는데, 저희도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재판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재판 안 하고 그냥 끝내겠죠. 그렇다면 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수사기록과 관련된 부분을 피청구인 측에서도 좀 동의를 하시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사령관들의 진실, 그 경위들을 확보하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쪽 신청에 대해서 그 사람들 우리가 만날 길이 없으니까 법정에 불러가지고 우리가 탄핵을 하겠다는 거죠. 증인신문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증인이 말한 내용이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우리가 파헤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들이 주어지지 않고서 대통령 부재 상황이 오래 키우시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해가지고 그냥 파면 시킨다면, 그게 추워서 막. 청구인 측에 그런 수사기록 신청에 대해서는 의견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요? 청구인 측에서는 송구촉탁 지금 신청을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 배보인 변호사가 충분히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더 얘기할 내용은 아니고. 증거로 현출이 되면 청구인 측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사령관들의 진술이나 이런 그 진술들이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진술이겠습니까?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저쪽에서 만든 증거들이 저희한테 도움이 되겠냐는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서 그 소송 기술이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증인이 말한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밝혀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탄핵 절차입니다. 그분들이 말한 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은 사실이 아닌 걸 밝혀내고, 그 다음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밝혀내고, 다 밝혀내가지고 우린 진실을 갖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내란이었는지,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지만, 계엄 선포하고 3시간도 안 돼가지고 끝나는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청구인 측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법정에서 불러내가지고 신청을 하는. 동의가 아니라 우리가 불러내야죠, 다. 우린 증인들을 다 불러내서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소송 지연할 생각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상대방 측 대리인에서 여러 주장들을 많이 하셨는데, 재판부께서 적절히 소송 지휘를 해주셔서 저희 예상대로 다음 길 변론 기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여전히 상대방 주장과 상관없이 재판부에서 소송 지휘하신 바에 충실히 따라서 재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청구인 측에서 적법 요건 4가지가 결여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혹시 한 말씀만 더 해주시나요? 이미 박근혜 탄핵 사건 결정에서 이미 제기됐던 적법 요건에 관한 항변들이었고요. 박근혜 탄핵 사건 결정에서 이미 재판부가 적절하게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측의 어떤 본안전 항변, 즉 적법 요건에 대한 항변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방어 수단으로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국회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이제 했다 뭐 이런 주장인데 뭐 네.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구체적으로 반박을 좀 이유를 그것이 종전 박근혜 탄핵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국회법을 해석하면서 그것이 반드시 필수적이지 않다. 국회 탄핵 소추를 할 때 반드시 법사위에서 먼저 조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너무나 탄핵 사유들이 명백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별도의 조사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빨리 탄핵 소추를 해서 직무 정지시키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헌법재판소의 국회법 해석에 따를 때 아주 적법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피청구인 측이 다른 탄핵 심판권과 다른 탄핵 심판을 먼저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고 이렇게도 주장을 했는데 좀 이거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건 뭐 저희들이 굳이 답변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재판소에서 재판관님들이 적절히 판단해서 진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종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이 한 총리께서 이제 재판관을 임명하기를 거부하고 이제 그 이후에 탄핵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신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재판관 두 분을 임명한 것이 과연 적법하냐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판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헌법재판소에 지금 제기되어 있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하셨었고, 그것은 아마도 지금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담은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헌법재판소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심리를 맞춰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에 관한 문제 제기도 곧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내지 않고 언론 보도 위주로 내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 저희들이 증거낸 걸 보시면 탄핵 소추 의결 당시에는 소추인단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이제 언론 기사가 전부였으니까 그것만 첨부해서 내셨을 거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나왔던 증인들의 증언, 그 담은 속기록, 동영상 이런 부분들 저희가 추가로 다 증거로 냈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오늘 재판부에서 채택해 주신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결과가 오면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서정으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저희 쪽에서는 수백 건의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에서는 지금 증거를 전혀 신청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출하지 않은 쪽에서 제출한 쪽을 트집 잡는 그러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피청구인에서 계속 반대한 그 근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판부에서 충분히 설명하셨죠. 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재판은 지금 탄핵 심판 재판이고 헌법 재판입니다. 형사소송법상의 형사 재판이 아닌 거죠. 그래서 특히 헌법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해서는 빨리 조속히 심판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벌이나 사고 당했을 때는 60일 내에 새로운 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이 대통령이 없는 공백 상태는 국가에 굉장한 불안을 초래하고 헌법적인 위기가 도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취지가 헌법에 있는 것이고,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하나하나 증거 능력을 따져서 증거를 판단하다가는 국가적인 위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게 빨리 증거에 관한 조사를 하고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자 하는 취지에서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나름의 증거 판단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서 판례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의문 제기도 곧 극복되리라고 봅니다.